하쌤입니다. 자, NCS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 누구나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 버릴 건지 아니면은 풀 건지 고민하게 되는데, 그때 이항 대립으로 풀자 그러면 버릴 문제도 하나 건질 수 있습니다. 지난 특강에 참여했던 학생이 과학 관련 지문이 나오면 어려워서 많이 틀린다 이와 같은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매산비 책에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지문을 올리지 말고 이 선택지만 단톡방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찾자고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지문과 대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3번 보세요. 꼬리에 결정된다. 4번 정해진다. 5번 빛을 만든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항대립 구조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자, 3번과 4번은 수동행위죠. 5번은 능동행위입니다. 그러면 답은 5번이어야죠. 이처럼 선택지 진술에서 어떤 특징, 성질, 기준 이와 같은 판단으로 비교해서 그룹핑할 수 있다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버리지 않고 하나 맞출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입니다. 좀 오래되었죠. 어떤 학생이 카톡으로 이 선택지만 나에게 보여주면서 이항 대립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안 보이죠? 확대를 했습니다. 지문 내용이 법규입니다. 여러분들이 법규 관련 지문 읽어내기 힘들어하죠. 법 조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울교통공사 회사 법규, 법 조항, 회사 규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긴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사실 그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선택지만 보는 겁니다. 자, 답은 2번인데 꼬리에 진술 내용이 채질 수 있다입니다. 채질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은 고무줄입니다. 즉 검찰 또는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임의로 형량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규 또는 법조항에 이와 같은 것이 있으면 논란이 생기죠. 여기에 발문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 그리고 지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줬기 때문이죠. 그러나 선택지, 진술 표현에서 무엇인가 특징을 찾아낼 수 있죠. 자, 이 문제는 엊그제 끝난 특강에서 다뤘던 문제입니다. 내가 학생들에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절대 스킬 책 외에 다른 피셋이나 뭐 다른 책이 있다면 한번 꺼내봐라 했더니 한 학생이 나에게 책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뭐 민간 경력자 어쩌고 하는 제목입니다. 랜덤하게 즉 임의로 내가 무작위로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를 풀자고 했습니다. 자, 제목을 읽습니다. 그리고 단위 확인합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지금 죽고 싶더라도 표 제목과 단위는 읽고 죽어라.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가 주어지고 또 수식, 공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기가 있습니다. 자, 보기를 확대했습니다. 자료 해석 문제는 선택지든 이 보기든 해석형과 계산형으로 그룹핑하면 답이 눈에 보입니다. 자, 기억력 티끌 리얼에서 기억은 75% 이상이라는 표현이 있고 리얼은 정감 방향에 대해서 묻고 있죠. 디귿은 80% 이상이라고 하고 리얼은 인용률을 묻고 있습니다. 즉 비율을 묻고 있습니다.
인용률은 계산을 해야 되죠. 이 계산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억과 디귿, 리얼이 계산형 진술입니다. 리얼은 해석형 진술이죠. 해석형과 계산형 진술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판단하기 쉬울까요? 당연히 해석형이죠. 그래서 리얼을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니은을 판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틀렸답니다. 자, 선택지에서 니은이 더한 것을 다 소거하면 2번과 4번이 남죠. 그러면 이것의 공통점, 차이점을 또 한번 비교하는 겁니다. 디귿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 없다 이 차이죠. 그러면 디귿을 판단하면 답은 확정할 수 있겠죠. 학생이 틀렸다 그럽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겠죠. 이렇게 접근해 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자료 해석 문제 여러분들이 다 어려워하는데 선택지를 먼저 보세요. 자료 해석 문제 선택지가 10개이든 100개이든 1000개든 10,000개든 관계없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형과 계산형으로 그룹핑할 수 있습니다. 해석형의 뜻은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다. 계산형은 계산기를 동원해야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계산형 진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소수점, 퍼센트, 미만, 미달, 이하, 이상, 초과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간 것은 계산기를 동원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진술에서 빨리 이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학생들이 긴 지문, 의사소통 문제, 그리고 자료 해석 관련 문제, 이들 문제들 중에서 복잡하거나 풀기 싫어하는 문제를 만나면 이항대립 구조로 해서 답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유튜브에 올려놨죠. 찍기에도 기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그룹핑, 이항대립, 이와 같은 기술을 들이대면 그만큼 풀이율을 높일 수 있고 정답률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자꾸만 내가 이렇게 잔소리하는 겁니다. 무작정 풀려고 하지 말고 무작정 버리려고 하지 말아라. 나 핫쌤이 문제를 풀면서 동원하는 그룹핑, 이항대립 이와 같은 스킬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그룹핑, MEC, 이항대립 이와 같은 개념은 회사 업무, 문제 해결에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스킬입니다. 나는 그 같은 개념을 NCS 문제 풀이에 응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이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따른 해석 그리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방대한 이론을 다 공부해 달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따른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만 제대로 익혀주면 됩니다. 많이 익혀야 될 것도 아니고 기초 개념입니다. 이렇게 기초 개념을 익혀주면 풀이율, 정답률 두 개 다 동시에 올릴 수 있죠. 그러면 면접으로 가는 열차를 타게 됩니다.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버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건질 수 있습니다. 화이팅하십시오.